안녕하세요. 처음 mp3 플레이어를 구입하고 노래를 듣기 시작한 지 한 지금 벌써 20년 정도 됐는데요. 그 20년 동안 여러 브랜드들의 리시버들을 사용을 해봤지만 한결같이 항상 저와 함께하던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젠하이저인데요. 오늘은 특정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제가 쭉 거쳐온 젠하이저라는 브랜드의 제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썰에 가까운 이야기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가장 핫했던 제품들이 바로 소니의 E888, 뱅앤올룹슨의 A8,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젠하이저의 MX400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소니나 뱅앤올룹슨의 제품은 학생이었던 제 기준엔 너무 고가의 제품이었고, 반면에 젠하이저의 MX400은 만원 초반, 초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였어서 당시에 노래를 좀 듣는다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MX400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었는데요. 저도 그때 MX400을 처음 들어보고 지금까지 들어오던 이어폰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어떤 풍성한 사운드, 풍성한 저음 같은 거에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괜히 남들이 다 쓰는 거 쓰기 싫어서 고집을 부리다가 우연하게 MX400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그 MX400은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MX400의 디자인 자체도 예전에 샤프전자 시절에 번들 이어폰 디자인을 베꼈다는 카피 디자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MX400 자체에 제가 크게 이렇게 애정이 있는 제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진품이든 가품이든 그게 저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좀 투박하긴 해도 내구성 좋고 성능 대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 때문에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고, 지금까지도 리뉴얼되어서 아직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젠하이저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이 별로 없는 상태였는데요. 저를 결정적으로 젠하이저에 빠지게 만든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MX550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MX400은 디자인도 그렇고 남들이 다 쓰고 있어서 괜히 젠하이저는 한번 써보고 싶지만 MX400은 쓰기 싫어서 이렇게 이래저래 찾아보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MX550인데요. 일단 숫자가 MX400보다는 높으니까 뭔가 상급 기종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훨씬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지금 봐도 이렇게 촌스럽다는 느낌이 안 드는 간결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막연하게 더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덜컥 구매를 했었는데, 당시 가격이 한 3만원, 4만원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X550을 처음 받아서 들었을 때 첫인상은 속았다 이거였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MX400의 사운드를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MX400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업그레이드된 소리를 들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모델명만 MX지 사실상 완전히 다른 성향의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MX400에서 특징적으로 들려주던 그 묵직한 저음이나 풍성한 소리가 MX550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망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제가 듣던 노래 중에 엑실리아의 Day in Hell이라는 곡이 있어요. 하필 망했다고 생각할 때 그 곡을 딱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 딱 그 곡을 듣고 나서 처음에 실망했던 게 완전히 환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곡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스타리그의 오프닝 곡으로 사용이 됐던 곡이라서 당시에 그런 리뷰 같은 거 보셨던 분이나 광고를 보셨던 분은 들었을 곡인데, 곡 자체가 보컬, 기타, 드럼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금속성이 강한 시원시원한 사운드가 특징적인 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MX550으로 들었을 때 쾌감은 그 이후에 다른 장비들로는 재현이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MX550의 사운드 소양 자체가 시원시원하고 타격감이 좋다 보니까 특히 데이넬의 스네어 드럼 사운드의 표현이 시원 경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MX550의 특장점을 알고 난 후부터는 굉장히 즐겁게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지금도 다시 듣고 싶은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MX400과의 소리가 성향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만큼 내구성도 MX400을 닮지는 않아서 그렇게 긴 시간 사용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사실 정말 젠하이저스럽지 않은 굉장히 이단화 같은 제품으로 젠하이저에 입덕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젠하이저에서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 당연히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 방황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소니의 명기라는 288도 써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삼성에 인수된 AKG의 K319 제품도 써보기도 하고, 그 550의 타격감이 그리워서 타격감이 좋기로 뭐 소문이 난 크레신의 2700, 2800 이런 제품들도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당연히 뭐 MX550 이렇게 고가의 제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해본 이어폰들이 더 좋은 해상도나 더 좋은 퀄리티를 내주기는 했지만, 처음에 이제 느꼈던 그런 대단한 어떤 감동까지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나이저의 MX95라는 제품입니다. 제나이저의 오픈형 이어폰 완성체가 이 다음에 말씀드릴 MX980 시리즈라면, MX95는 그 완성체로 가기 전 과도기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X95는 특징적으로 귓바퀴 위쪽을 고정시켜주는 돌기가 하나 더 나와있는 특이한 디자인이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MX95뿐만 아니라 제나이저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조금 더 실험적이고 재미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나이저의 이런 변화나 뭐 디자인 기조가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는 MX550이나 타사의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만큼 어떤 특징적인 인상을 주기보다는 좀 흐릿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렇게 빼먹을 정도로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래도 당시에 제나이저 리시버 중에 가장 플래그십급에 해당하는 제품이었고, 어떤 제나이저의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하나 찍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다행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쭉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의 인생 리시버를 제나이저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오픈형 이어폰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커널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였음에도 계속해서 오픈형만 고집을 해왔었는데, 제가 한 대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 앞에 등장을 했던 것이 제나이저의 새로운 플래그십 MX980 시리즈였습니다. 당시에 980은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됐었는데요. 기본적인 오픈형 타입인 MX980이 있었고, 그리고 커널형 CX980이 있었고, 그리고 행거형으로 돼 있어서 OMX980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플래그십답게 뭐 일단 생긴 것부터 굉장히 범상치가 않았는데, 디자인은 당시에 이제 BMW 디자인 그룹과 협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일단 가격이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이어폰들도 이미 10만원에 근접한 제품들이었고, 뱅앤올룹슨의 A8 정도만 돼도 제 기준엔 그건 진짜 사치품이다, 뭐 이어폰에 10만원 이상 쓰냐, 뭐 이런 느낌으로 쳐다도 안 보던 제품이었는데, 그때 나온 이제 980 시리즈의 가격이 그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당시에 이제 제 기준에서는 초고가로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고민 끝에 결국에는 구매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호적인 CX는 제쳐준다고 하더라도 이왕 구입할 거 끝판왕으로 가자 해서 가장 그 중에 고가였던 OMX980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OMX980은 지금도 이렇게 갖고 있고, 뭐 소리도 멀쩡하게 잘 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OMX980을 처음 구입을 해서 귀에 처음 꽂아서 들었을 때 그 느낌은 아직도 굉장히 생생합니다. 싸구려기는 했지만 당시에 쓰던 컴퓨터 스피커로 노래를 듣다가 같은 곡을 OMX980으로 재생을 해서 들어봤었는데요. 그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스피커로 듣던 그 공간감이 이어폰에서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였는데요. 너무 이제 신기해서 계속해서 이제 스피커로 듣다가 바로 이어폰을 꽂아보고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테스트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이제 싸구려 스피커니까 뭐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운드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소리도 들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완전히 체급을 무시해버리는 성능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980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이미 음악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980을 통해서 음악 듣는 그 행복감을 경험을 했던 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제가 이제 환자의 길로 들어섰던 시발점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980을 사용하고 나서는 저는 이어폰은 종결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어폰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가지가 않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헤드폰 쪽을 기웃거리게 됐는데요. 헤드폰도 역시 제나이저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구입을 해봤던 헤드폰이 이 PX200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가볍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해서 구입을 했었는데, 사실 이 제품은 저에게는 그렇게 잘 맞는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디자인이나 착용감이나 뭐 제 취향과는 거리가 조금 있었고, 결정적으로 980하고 같이 비청을 했을 때 그렇게 헤드폰이라고 해서 980보다 더 특별히 좋다거나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보관만 하고 있던 제품이 돼버렸는데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제나이저와는 전혀 다른 맛이 있는 오디오 테크니카의 ES7이라는 요 헤드폰을 굉장히 잘 사용을 했었고, 이거는 이제 오디오 테크니카가 타격감이나 어떤 그런 시원시원한 사운드가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MX550과 좀 닮아 있다고 느껴서 980하고는 좀 다른 느낌으로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제나이저 헤드폰을 하나를 더 드리게 됐는데, 그게 바로 모멘텀이었는데요. 모멘텀은 일단 지금까지의 제나이저 제품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디자인이 잘 나왔었고, 제 기준에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제나이저인데 안 살 이유가 없어서 구입을 했었는데, 사실 모멘텀의 사운드 자체는 제가 외관에서 반했던 그런 큰 인상 대비 대단히 좋다고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조금 어두운 소리였는데 그래도 뭐 오랜 시간 듣기에는 편한 소리였기 때문에 예쁘기도 하고 오랫동안 잘 사용을 했던 제품입니다. 모멘텀의 디자인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헤드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헤드폰에만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조금 있었고, 이어폰은 계속해서 980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OMX 980은 그 소리 외적인 단점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요런 그냥 일반적인 일자 플러그로 되어 있는데, 원래 OMX 980의 단자는 그때 이제 디자인적으로 좀 특이한 L자와 I자 형태가 이렇게 변환이 가능한 형태였었는데요. 그게 뭐 예쁘기도 하고 신박하기도 했는데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쉽게 망가졌었고, 그리고 요 행거 부분, 이건 정말 OMX 980 설계 미스라고 할 정도로 큰 실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수축 튜브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꼭 무슨 미라 붕대 감듯이. 이게 왜냐면은 요 행거가 굉장히 약해서 진짜 뭐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 않아도 뚝뚝뚝 다 부러져 나가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한 번은 보상 판매 형식으로 새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하긴 또 했었는데요. 새 제품을 받아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또 금방 부러져서 이건 뭐 포기하고 수축 튜브로 감아서 지금까지 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는 요 이어폰 선재가 갈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선재가 갈라진 제품이 소니의 E888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두 제품 말고는 경험을 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이었고, 그래도 이거를 계속 사용은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살리고자 이제 사설 수리 업체에다가 문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요 특이한 디자인 때문에 깔끔하게 수리가 안 되고, 이것도 역시 수축 튜브로 누더기처럼 칭칭 감아서 결국에는 지금 뭐 아래 위로 다 튜브로 감겨있는 미라 같은 형태가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980의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하는 제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제나이저에서 빨리 요거의 다음 제품을 내주기를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미 그때 오픈형의 시대는 끝나 있었고, 결국에 이제 제나이저에서 새로 발표하게 된 새로운 플래그십 제품은 커널형 이어폰 IE8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널형을 굉장히 싫어하기도 했었고, 특히나 i800의 가격이 뭐 OMX 980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제나이저의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제품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고가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결국 또 제나이저의 그 플래그십이라는 간판 때문에 덜컥 또 구매하게 됐습니다. i800은 이제 커널형에 대한 제 기존의 선입견을 완전히 깬 제품이었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제나이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커널형을 제가 싫어했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오픈형에 비해서 그 답답한 느낌, 공간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착용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느낌이 굉장히 싫었기 때문인데, i800은 그런 커널형에서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인식을 완전히 깨버렸던 게,
들었을 때 OMX980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공간감을 보여줬고, 동시에 오픈형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극저음 같은 소리들이 정말 잘 들을 수 있어서, 와, 그래서 이런 살벌한 초저역이 이런 임플란트 같이 생긴 쬐끄만 유닛에서 나온다는 게 너무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사용을 해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어떤 제나이저의 리시버들이 굉장히 플랫하고 좀 심심한 사운드라는 거에 대해 크게 동의를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다른 제품들을 좀 듣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거는, 확실히 제나이저의 제품들은 뭐 어느 정도 특유의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펀 사운드에 가깝다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기 때문에, 한창 이제 i800을 들을 때도 그렇고 뭐 980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조금만 들으면 익숙해져서 그냥 뭐 익숙하게 듣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이거 되게 좋네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류의 감상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OMX980 i800에서 큰 만족감을 얻은 후에는 당연히 다음 수준은 또 제나이저의 그 다음 플래그십을 기다리는 거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i800S라는 바로 이 제품 i800의 개량판이었기 때문에 실망을 하기는 했으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메인 이어폰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향상 뭐 여러 가지 리시버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으면 그것만 쭉 사용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 i800 시리즈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다른 리시버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이어폰 시장에 최근 몇 년 동안 급부상한 제품군이 있죠. 바로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그쪽도 이제 뭐 무선 이어폰은 당연히 유선보다 음질이 떨어진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가, 제나이저에서 무선 이어폰 출시 소식을 듣고는 이제 올 것이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구매하게 된 게 바로 제나이저의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들도 호기심에 몇 번 들어봤었는데, 이게 그것들은 이제 뭐 선 없다는 거 말고는 크게 장점을 못 느꼈어서 그냥 별 감흥 없이 지나갔지만, 트루 와이어리스는 확실히 이제 이 정도면은 웬만한 유선 이어폰은 따라오지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괜찮은 음질을 갖고 있었고, 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이제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는 저번에 찍은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i800 시리즈와 굉장히 닮아 있는 소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미 i800을 메인으로 쭉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익숙한 소리였기 때문에,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의 소리가 좋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평소에 듣는 i800보다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감흥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는 그렇게 제가 사용성 측면에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DAP가 소니의 ZX300인데 그것도 이제 블루투스 DAC 기능이 있어서 그냥 핸드폰하고 DAP랑 연결해서 DAP로 핸드폰 사운드를 들을 수도 있기도 했고, 그리고 또 큐델릭스 블루투스 리시버를 구입을 하게 되면서 i800을 큐델릭스에 연결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i800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돼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는 얼마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방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경험해본 제나이저 제품, 정확히 말하면 제나이저 이어폰, 헤드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제나이저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다양한 음향기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이크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중에 하나도 제나이저 제품이 하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음향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회사고 역사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는 이제 좀 심심하다, 뭐 항상 똑같다라는, 너무 느리다, 혁신이 없다라는 평가를 많이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믿고 사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엄청 다양하게 사용을 해본 건 아니지만 뭐 이 정도 제품들이 제가 경험해본 제나이저였고, 사실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제나이저에 얼마 전에 새로 출시된 플래그십 이어폰이 있죠. i900. 당연히 i900 예약 첫날 예약을 했고, 원래 계획은 지금 i900을 들어보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중간에 결제 변경을 하느라고 예약 취소를 하고 다시 하는 바람에 지금 대기 순번이 밀려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딸린다고 해요. 그래서 대기 순번이 밀리는 바람에 지금 아직 아마 다음 주쯤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i900을 받아서 한번 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i900은 제가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누가 요즘에 이제 새로운 이어폰을 추천을 해달라, 그 가격대 이어폰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게 사용도 안 해보고 어떻게 추천을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제나이저의 플래그십 이어폰들에서 경험했던 제나이저만의 일관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도 좀 여러 가지를 체험을 해보면서 오히려 제나이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어떤 게 장점이고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맞는 제품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아직 들어보지 않았어도 i900의 성향이 대충은 예상이 되기도 하고, 나와 있는 평가들도 그렇고 분명히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건 이제 직접 이후에 이제 받아서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최근에 또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비슷한 가격대의 F-Audio의 다크스카이 제품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요 이전 세대인 i800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비교 리뷰를 또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요. 뭐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제나이저 제품을 추천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노래를 들을 때 보컬이나 멜로디 악기, 메인 악기 위주로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배경에 있는 다양한 악기들이나 뭐 여러 가지 배음들, 그런 것들 위주로 듣는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이제 제나이저의 제품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다양한 소리들을 정확하게 들려주고 플랫하게 들려주는 성향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이제 뭐 메인 악기나 보컬 위주로 듣는 분들에게는 보컬이 좀 멀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정말 이 넓은 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 각각의 소리들을 잘 들을 수 있어서 이보다 저에게 더 좋고 편한 이어폰이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i800 시리즈를 긴 시간 이렇게 잘 사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크게 개성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소리들을 하나하나 굉장히 잘 들려주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나이저를 20년 동안 뭐 써온 젠바의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게 뭐 너무 지루했을 수는 있지만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 반가운 이야기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 다음에 또 후속 리뷰 i900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또 뭐 구독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리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